자,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서순석입니다. 서순석이고 원래는 공기업체에 있다가 퇴직하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여기를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굉장히 보람도 느껴지고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책임감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서 합격시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도 그 마음으로 많이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은 이제 공사 현장에 있었던 분들, 건설 현장에 오셨던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정말 모든 역량을 다 쏟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합격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걸 이제 많이 시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가능하면은 정말 내 진심으로 여러분들 합격하게 그렇게 하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합격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 결석은 안 돼요. 결석은 안 되고 여기서 하란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란 대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아마 전기 쪽은 초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특히 이 기기 쪽에 대해서는 암기를 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용어 문제, 영어 싸움이거든요. 전부 용어예요. 이런 게 용어. 직류기가 뭔지 뭐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교류기, 뭐 유도전동기, 뭘 전부 생소한 거니까 그 많이 암기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거든요. 스토리텔링. 예를 들면 직류 모터는 어떻게 생겼다 하면은 아하,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보다는 직류전동기는 저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야 여기서 내가 이제 소화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빨간 걸로 표시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쓰려고 하냐면은 이걸 설명하는데 글씨를 써서 하면은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여기 아주 알아먹기 좋게 설명을 그림을 많이 넣습니다. 그림을. 이걸 보시면서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러면서 소화를 하고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문제를 많이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재에서 나와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내 개별적으로 다른 책에서도 뽑아서도 중간중간 많이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안 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약속하죠? 나는 여러분들 아마도 오실 때는 합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 절박함과 나도 정말 여러분 못지않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란 대로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데 책들도 아마 시중에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얇게 됐어요. 짧게. 요점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이 교재가 아주 잘 됐어요. 최소한도 이 교재만큼은 아주 암기를 하시고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도 보면은 이 기기의 문제풀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산업기사나 기사나 공채반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뭐 이론이라든지 뭐 더 복잡한 거는 더 쉽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능사에서는 다행스럽게 문제 나온 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여기에 남아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암기를 철저히 하셔도 거의 한 7, 80점 맞아요. 이 책에 있는 문제만 봐도 아주 정확히 맞습니다. 한 80점 이상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실 것은 여기 수업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한 달 동안 별일 있더라도 참석하셔야 돼요.
매번 교육할 때마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합격하겠다고 오시는데 나중에는 보면은 막 결석해. 그러면 안 돼요. 합격 안 돼. 그럼 다시 해야 돼, 다시. 이게 시험이 매월 있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4개월만 있는데 한 번 떨어지면 3, 4개월 가야 되니까 아주 정말 12월 한 달 동안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전기 기능사를 따시면은 무슨 좋은 거는 다 아실 거예요. 다 취업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중요하다든지 빨간 걸 표시됐다든지 이거는 시험 나옵니다 하든지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의문사항이든지 아니면은 연락처 있으면 꼭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합격하시고 실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안 들어오셨는데 오석구 교수라는 분이 기능사 실기를 너무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그게 통만 한 10 몇 년, 20년 가까이 해놓으니까 거의 100% 합격이에요.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 통과하시고 실기도 너무 쉽습니다. 실기 하란 대로만 하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대신 여기서 소화했던 것은 여기서 딱 끝내고 그날 배웠던 집에 가서는 한 번 문제풀이를 전부 요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수업이 하루 건너뛰지 않습니까? 그저 건너뛴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충분히 소화를 하라고 떼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특히 기기 문제는 옛날 100년 전, 200년 전에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는데, 과학자가 누구냐? 학교도 안 다니셨던 분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생소하지만은 그분들은 더 모르는 분들이 자석 넣고 전류 통해 가면서 실험하다 보니 발견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그래서 우리는 아하, 그렇구나. 아하. 이렇게 스토리텔링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이거는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문제지만 제대로 소화해주고 이런 것들, 이 교재에 있는 것들 중요사항만 체킹해서 하시면은 아주 쉬워요. 거기다가 암기하기 좋게 내가 설명 그때그때 이제 뭐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관 힘든 길이지만은 자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믿고 이제 따라 주시기 바라고요. 기기가 뭘까? 기기. 실제로는 전기 기계라고 해야 돼요. 기계. 그런데 기계 왜 전기 기계라 하느냐? 일반 기계는 기계 장치예요. 기계 쪽.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전기 기기라고 그래요. 기기. 전기 기기인데 한번 볼까요? 이제 문을 좀 닫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곳이 어디죠? 전기를 만드는 곳. 발전소죠. 발전소가 있거든요. 발전소. 발전소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죠. 발전소가 있어요. 거기는 발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수력이 있을 것이고, 낙차를 이용한 수력이 있을 것이고, 화력이 있을 것이고, 원자력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있겠죠. 풍력도 있을 것이고 만들거든요. 보통 15,000V 정도를 되게 만듭니다. 만들어요. 15,000V 얼마 안 되죠. 적죠.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당진이라든지 뭐 보령이라든지 저쪽 포항 쪽에 울진 쪽에서 만들어요. 서울까지 오려면은 굉장히 먼 길을 오거든요. 예. 예, 어서 오세요. 먼 길을 오는데 이거를 산 넘고 물 건너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드롭이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발전소에 군에가 있는 변전소가 또 있어요. 변전소가 있거든요. 변전소에서 예를 들면은
154kV라든지 아니면은 뭐 킬로볼테이지를 굉장히 높게 해서 보내요. 산 건너 물 건너서 굉장히 옵니다. 그럼 오다 보면 중간중간 또 변전소들이 있습니다. 변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거쳐서 예를 들면은 최종적으로 오는 게 22,900V 정도의 변압을 시켜요. 변압.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것들이 어떤 게 오느냐.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주상변압기라고 그러죠. 주상변압기라고 하거든요. 보통 3개, 갈색동 3개 정도 있죠. 여기서 최종적으로 오는 것은 220V 만들어서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학교를 가기도 하고 공장을 가기도 이렇게 만들어요. 공장을. 아니면은 22,000V에서 직접 공장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154kV 여기서 직접 공장으로 가기도 해요. 큰 공장.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집에 만약에 집을 볼까요? 집에를 보면은 냉장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있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터를 씁니다. 모터가 있을 것이고 뭐 선풍기도 있고 다 있죠. 선풍기도. 또 여기다 디지털 장비, 디지털을 합시다. 디지털 장비 같은 경우는 직류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C에서 DC로 쓰는 이런 직류를 쓰죠. 이렇게 써요.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발전기는 대개 동기기를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동기기도 있거든요. 동기기에 있어요. 동기기. 이런 것들은 전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000에서 154kV 154,000V를 만든다든지 전압을 변화시켜요. 여기 냉장고를 볼까요? 냉장고의 모터는 주로 유도 전동기를 씁니다. 유도 전동기를 쓰거든요. 여기서 AC를 DC로 바꾸는 것은 보통 정류기라고 합니다. 정류기 같은 경우 우리 뭐 휴대폰도 AC에서 DC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류기예요. 그리고 직류기 같은 경우는 또 뭐냐? 예를 들면 전동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류기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동기기, 변압기, 또 전동기, 유도기, 직류기, 정류기. 이게 우리가 배울 전기기기란 얘기예요. 전기기기. 여기서 우리가 배울 때 뭐냐면은 원리가 뭐냐? 구조가 뭐냐? 왜 이렇게 동작되느냐? 예, 그런 걸 주로 많이 배워요. 공식들은 별로 없습니다. 공식도 뭐 계산하고 그런 것보다도 간단한 계산식들 그런 것만 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순서가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배울 순서는 뭐냐?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회전기하고 정지기가 있어요. 회전시켜서 쓰는 기기가 있어요. 정지된 기기가 있고. 한번 정지된 기기 볼까요? 아까 변압기 봤죠? 변압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단지 전압만 코일을 감아서 변화시켜서 전압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류기도 다 들어갑니다만 여기는 전력 변환기 이런 거 다 이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은 정류기 같은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회전기는 뭐냐면은 발전을 시키든지 전동 모터를 쓰든지 이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전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직류기가 있고 교류기가 있어요. 교류기. 한번 볼까요, 한번? 직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기기가 있어요, 동기기. 우리가 지금 배울 순서대로 써봤거든요. 이런 순서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배우면은 가장 직류기가 제일 먼저 배우거든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에요. 쓰는 것들은 주로 많이 이게 씁니다만은 직류기가 시간이 많이 할애돼요. 이게 모든 원리가 이걸로 돼 있어요. 직류기 원리를 이제 알면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쓰는 거고요. 동기기, 유도기, 이거는 주로 교류입니다. 교류. 교류기. 교류기거든요. 교류인데, 동기기도 보면은, 여기가 보면은 발전기가 있고, 여기는 전동기가 있어요. 전동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발전기하고 동기가 있어요. 여기 전동기가 있어요. 발전기하고 전동기. 전동 못하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보면은 여기 변압기하고 정류기 4개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이런 거를 배우는 건데, 교류기고 이거는 직류기예요. 하나예요, 직류기가. 직류기가. 조금 더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직류기는 뭐냐? 여러분들 보면은 선풍기는 교류기일까요? 직류기일까요? 아까 대강에 했습니다만은 교류기죠. 교류를 써 넣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손주들 뭐 애들 보면은 장난감 자동차 있죠. 조그만 거. 직류기일까요? 교류기일까요? 직류기죠. 직류기. 직류를 배터리를 넣었으니까. 네, 그런 이제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잠깐 한번 볼까요? 직류기. 직류기는 아까 직류 발전기하고 전동기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걸 알면은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요. 원리는 똑같이 됩니다. 반복이 돼. 예를 들면 직류기에서 제대로 해놓으면은 동기기도 마찬가지고 교류기에서도 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결석하면 안 돼요. 결석하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직류기. 직류기 발전기는 기계적인 에너지, 이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꾼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발전기. 전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AC가 나오든지 DC가 나오든지 전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 기계를 돌려서 전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기계적인 에너지가 들어갈 거고 전기적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주는 것은 뭐 원자력이든지 수력이든지 화력이 들어가지만은 기계를 돌려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낸다는 얘기죠.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리가. 발전기는. 반대로 전동기는, 이건 발전기거든요. 발전기. 발전기인데 만약에 전동기라고 합시다. 이게 전동기. 전동기는 들어가는 게 뭐죠? 전기죠.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가동을 해요. 기계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 파악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직류 생산한다. 이런다는 얘기죠. 직류 전동기는 속도 제어가 우수하고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다. 되게 우리가 저기 전동 모터를 생각하면, 전동기 생각하면 아시겠죠? 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멈추는 거. 이런 것들이 된다는 얘기죠. 전동 공구와 같은 특수 용도로 사용된다. 여기 이렇게 써봤어요. 바람, 물, 발전기를 돌려서 전압이 일정하게, 이게 직류예요. 직류. 직류란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론에서 배우셨겠지만은
직류가 뭐냐? 직류가. 직류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경과돼도 이 전압 크기, 전압. 일정한 전압이 나오는 게 직류입니다. 이게. 직류. 예를 들면 여기가 뭐 예를 들면 배터리 할까요? 5V 합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3V 할까요? 3V 뭐 배터리 할까요? 시간이 가더라도 떨어지긴 떨어지지만은 거의 일정히 가요. 이렇게. 이게 직류입니다. 직류. 직류. 교류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간 t, v. 이렇게 크기가 변해요. 이렇게. 크기가 변하는 게 교류예요. 교류. 교류. 직류는 일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직류 전압이 나와요. 이렇게. 발전기는. 근데 전동기는 뭐냐? 전압이 일정하게 들어가면은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반대로. 반대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원리가 뭐냐?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는 원리가 똑같아요. 여기다가 전압을 넣으면은 여기서 날개를 달면은 선풍기 돌아가요. 선풍기가. 만약 선풍기를 돌리면은 전압이 나올 거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큰 직류 모터를 쓴다고 생각해봅시다. 모터. 직류 발전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직류 발전기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바람개비를 크게 달아놓으면은 뒤에 어떨까요? 전기 나오죠. 근데 반대로 이 뒤에다가 이런 전압을 걸면 여기다가 선풍기 들어가는데 반대로 바람을 여기서 불어주면은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직류기는 똑같아요. 뭘 쓰든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직류기 특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때 그때 가면 또 뭐 상세히 변화할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원리가 뭘까? 원리. 도대체 왜 전기가 발생되고 어떻게 하면 모터가 돌아갈 수 있을까? 간단한 게 이제 기기 이론에서 먼저 배우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하나씩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제 뭐 파트를 달리 하다 보니까 이제 기기 쪽에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기 장판 쓰시죠? 전기 장판. 전기 장판 쓰면은 전기 무슨 파가 나온다고 그러죠? 전자파가 나온다고 그러죠. 전기가 흐르는데 전자파가 나온다니, 파가. 그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보면은 전류가 흐르면은 차게 전자파가 나오는 원리란 얘기예요, 이게. 전류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장판이 이 원리거든요. 장판이 이거란 얘기죠. 전류가 흘러가면 여기서 열이 나서 따뜻하면 되는데 전자파들이 나온다는 얘기. 전자파가.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주위에는 동심 원상의 자개가 생기고 이렇게 여기가 보면은 동심 원상 자개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개가. 전자파가 나온다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게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발전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른 나사의 진행 방향으로 흘리며 자개는 나사가 도는 방향으로 생기게 되며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뭔 얘기냐? 여기서 보면은 나사가 있죠? 이렇게 십자 나사고 뭐 예를 들면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모양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못 박을 때 나사 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뒷공기에서 보면은 이것만 보여요. 이것만. 그러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것만 보이겠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나사를 봤더니 나사 방향으로 저쪽으로 이 코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뒤쪽으로 이렇게 놔뒀더니 이렇게 해봤더니 뭐라고요? 무슨 방향으로? 오른나사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전류는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개가 전자파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앙페르라는 사람들이 하나도 뭐 제대로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해보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원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냥 봅시다 한번. 오른 나사 법칙이니까 이렇게 돌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손을 쫙 한번 오른손 펴보실랍니까? 펴보시고 전류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자개가 이렇게 나와요. 오른 나사 법칙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럼 이쪽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자개가 어때면 전류는 어디로 나오죠? 나오죠.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나오면은 나오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전류가 나오죠. 그러면 자개는 어떻게 발생해요? 자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볼까요 한번? 대강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선에 도선이 연결되면 전류가 흘러요. 교류가 여기다 AC를 연결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열이 나 얘가. 그럼 자개는 뭘까? 자개는 뭐냐? 이런 거 얘기된 겁니다. N극이 있고 여기가 S극이 있어요. 우리가 막대자석 있지 않습니까? 막대자석 알죠? 막대자석 보셨죠? 대답들이 없어. 못 봤으면 못 봤다든지. 막대자석 보셨죠?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색깔을 뿌려놓고 쫙 하면 짝짝 하는데 그 나오면은 여기 자력선이라고 그러죠. 자력선이 무슨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으로 들어갑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색깔로 뿌려보면은 그 모양이 다 하지 않습니까? 자석에서 자력선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력선의 전체 다발을 뭐라냐? 자속이라고 그래요. 자력선의 뭉치 이게 전체 가는 것을 자속이라고 그래요. 자력선이 나오는데 이것을 전체 많은 것을 자속이라고 그래요. 자속. 그런데 이게 전체 모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자개라고 그래요. 개는 경계란 얘기예요. 공간이란 얘기입니다. 자석이 나올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을 자개라고 그래요. 자개.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론에서 배우시겠지만은 전류 흐르는 것하고 자속에 이것 하는 건데 거의 유사해요. 똑같습니다. 전류도 예를 들면 여기서 전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딱 흐른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극에서 자속이 S극으로 흐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배울 거예요. 그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물주가 이거를 정말 희한해요. 내가 이걸 전공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전기를 쓰고 이게 전류 흘려서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 이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전류를 흘렸더니 이게 자개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자속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무슨 법칙?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의 영향을 받아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안쪽으로 흐르면은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희한해요. 이것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전류가 이 도선이 예를 들면 지금은 이렇게 놓고 그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힘드니까 이렇게 했는데 봅시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합시다. 이렇게 흐르면은 흐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면 이리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이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이해가 됩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 왜냐면 그때그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넘어가면서 해결 혼동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이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걸 여기 그랬어요. 그래서 자장 영향을 미치는 장소란 얘기예요. 자장. 이거는 전류가 세면은 이게 굉장히 커지겠죠. 범위가 약하면 줄어들 거고, 들어가니까 이게 예를 들면 들어가는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쫙 이게 될 거고, 나오는 방향 나사의 앞 대가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칙이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초적인 거고, 이거는 또 조금 어려워져요. 만약에 이런 전선만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만약에 전선이 아니라 이와 같은 원형 코일을 이렇게 감았다는 얘기죠. 코일을 이렇게 감았을 때, 코일을 이렇게 감았을 때 어떻게 되냐? 코일을 이렇게 감을 때는 전선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코일은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일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되거든요. 되는데 여기서 파라데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를 더 진보적인 거를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코일을 관통하는 자속을 변화시킬 때, 자속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류를 통한 게 아니라, 아까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는 전류를 통했는데 파라데이라는 사람은 전류를 통하지 안 하고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고는 여기다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어요. 그랬더니 자석의 속도에 따라서, 자석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흐르는 전류가 흐르더란 얘기예요. 역으로. 뭔 얘기 아시겠죠? 처음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를 흘리면은 그 주변에 자개가 생기는데, 반대로 파라데이라는 사람은 원형 코일을 감아가지고 이 코일에다가 이 자력선에 뭉치란 얘기죠. 여기다가 변화를 줬더니 전류가 흐르더란 얘기예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전압. 이론 배우실 때 전류하고 전압은 다 배우셨죠? 전압이란 것은, 전류란 것은 물이 흐르는 걸 이제 얘기도 생각하면 돼요. 물 흐르는 걸. 전압은 수위, 압력이라요. 압력이 높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죠.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는 많이 하든지 하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전압이 많이 발생돼요. 이게 파라데이 법칙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dt, 뭐 복잡히 썼는데 t, 시간, 파이. 그게 뭔 얘기냐면은 나오는 전압은 여기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여기 해보니까 t분의 파이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시간을 많이 하면은 많이 발생돼. 전압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코일의 횟수를 보통 뭐 n이라고 표시합니다만은 넘버 n이라고 표시해서 여기다가
코일을 많이 감으면은 이 전압이 많이 발생돼요. 많이. 아시겠죠?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코일을 적게 감을 때는 전압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코일을 많이 감았다. 이거 비례거든요. 코일을 많이 감고 이 속도를 많이 하면은 전압이 많은 전압이 유기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파라데이 법칙입니다. 파라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라고 해요. 유도. 전압이 유도되더라. 유도. 전자의 유도 법칙, 파라데이 유도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또 이제 반복을 또 할 테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파라데이 법칙인데 이게 렌치라는 사람이 있어. 렌치라고. 이상하다. 이게 왜 렌치지? 그런데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 유도 기전력의 법칙에서 파라데이 법칙이 있는데 이걸 또 렌치라는 사람이 또 가만히 봤더니 파라데이 법칙이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자속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고 보니까는 이 검육에 전류가 흐른가는 보거든요. 이거를 넣으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막아. 또 빼려고 하면은 이게 못 빠져나가게 반대로 한다니까. 반대로. 유도 기전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서 해봤더니 파라데이는 이거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 전압 발생된 건 봤는데 이 렌치라는 사람이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들어올 때는 여기서 싫어해. 또 그냥 들어왔다 나가려고 하니까는 또 나가는 걸 싫어해. 이게 반대로 한다는 얘기야. 그래 파라데이의 렌치 법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도 기전력을 하는 게 파라데이 법칙인데 그 유도 기전력의 자속의 증감을 반대로 하는 것이 방향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파라데이 법칙인데 여기다가 방향을 표시하는 거.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 빼기가 아니라 반대 마이너스 붙여주는 게 렌치의 법칙이에요. 렌치의 법칙.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간단히 보면은 지금 보면은 무엇이 저기 복잡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발전기, 전동기에 원리가 되는 겁니다. 원리가 돼요. 실제로 보면 변압기도 그렇고 유도 전동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 명칭 같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파라데이 법칙. 파라데이 법칙은 뭘 이용한다겠죠? 전자 유도 방식이에요. 전자 유도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 나오거든요. 이게 파라데이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이걸 써놓고 이거는 무슨 법칙이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법칙? 렌치의 법칙. 마이너스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야. 그러든지 아니면은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동작하는 게 무슨 법칙이냐 물어봐요. 그럼 뭐죠? 렌치의 법칙. 오늘 시험 문제 나올 수 두 문제, 세 문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빨간 건 내가 기억을 하셔야겠어. 교재에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있으면. 여기는 지금 앞에 보면은 내가 보충해서 쓴 거거든요. 정리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시험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귀찮을 정도로 내가 물어볼 겁니다. 아주 정말 입력을 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T분의 DT의 D자는 뭐 상관이 마십시오. 순간적으로 움직이니까 그 D라는 것은 순간적인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거든요. 미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T분의 N파이라고 생각하세요. N, 횟수, 코일의 횟수. 파이는 자속.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프레임 여기 뭡니까? 앙페르 오르나서 법칙, 프레밍 여기 파라데이의 법칙, 렌치 법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어요. 프레밍의 오른손.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점점 더. 이거는 또 뭐냐? 이거는 프레밍의 이분이 강하게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나오냐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법칙이었었고요. 이렇게 자석을 놓고 자석 N극 있고 또 이렇게 S극이 있어요. S극이라 합시다. 이게 S극. S극인데 처음에 나가니까 많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뭐 어렵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기본 원리니까 이거는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정말 어렵게 생각 마시고 아하 그렇구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스토리텔링이에요. 용어 스토리텔링. 아하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레밍 같은 사람들은 학교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교육 못 받은 사람이 이걸 하다 보니까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오른손 법칙이거든요. 오른손. 그분이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걸 뭐냐면은 여기다가 둥그렇게 막대를 놨어요. 막대를 이렇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N극에서 S극으로 자석 뭐가 나온다겠죠? 나오는 게 뭐라겠죠 아까? N극 자석에서 N극에서 S극 나오는 게 네? 자력선. 그래 알겠죠? 그게 보통 자력선인데 우리는 보통 자력선의 묶음 그걸 뭐라겠죠? 자속이죠. 자속. 여기서 주로 자속이 많이 나와요. S극 S. 여러분들 이제 이론에서 보면은 자속, 자기력선의 뭐 특징들 나오죠. 뭐 N극 S로 나온다, 뭐 균등 어쩌다, 뭐 똑같다, 뭐 그런 걸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도선을 크기를 여기를 L이라고 합니다. L. 길이를 L이라고 하죠. L인데 이거를 L이죠. 이걸 L이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움직여 봤더니 여기가 전압이 유기되더라는 얘기. 전압.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일에서 자석 넣었다 뺐다 하더라도 전압이 유기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오른손으로 봤더니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오른손. 이제 펴봅시다.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여기도 직각이에요. 펴놓고 이게 자속의 방향입니다. 자속. 여기 보면은 검지, 자장, 자기력선 속, 자장의 방향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이거는 힘의 방향이에요. 움직임 방향. 움직였더니 저쪽으로 이게 전압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전압. 이게 이쪽으로 이제 뉘어 그랬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전압이 발생하더라는 얘기.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를 했더니 이렇게 전압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압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발전기 원리. 아주 기본적인 발전기 원리. 프레임이라는 사람이 이거 해보니까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원리를 터득해서 우리한테 그분이 만들어서 직접 우리한테 전달한 겁니다. 이게 발전기예요. 발전기 오른손의 발전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발전기 하면은 프레밍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뭐죠? 오른손 법칙. 그렇게 기억하시려면은 그러면 발전기하고 다른 게 또 뭐죠? 아까 직류기는 발전기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게 전동기거든요.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 그러면 발전기는 오른손인데 그럼 전동기는 뭘까요? 왼손.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걸. 보통 말할 때는 뭐 우리가 학교 말할 때는 우발 좌전 이렇게 하거든요.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래. 우발 좌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러면 경운기 혹시 돌려봤어요? 경운기? 경운기 돌려봤어요? 안 돌려보셨어요? 돌려봤어요? 오른손 돌려, 왼손 돌려요? 오른손 돌렸어. 잔치집을 잔치할 때 발전기를 돌려야 돼. 경운기 돌려야지고. 그럼 오른손 돌려요, 왼손 돌려요? 오른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발전기. 경운기 돌릴 때 이렇게 막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른손. 아시겠죠? 시험이 나옵니다, 이거.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발전기 법칙. 자석을 놓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 자석 방향, 힘의 방향 이렇게 움직였더니 이게 이쪽 방향으로 전압이 유기되더라는 얘기예요. 전압이. 이게 발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보면은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에는 아까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하고 파라데이 법칙하고 렌치 법칙이 결부돼서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네. 봅시다, 이거. 그러면은 여기 이것도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E는 BLV. B는 뭐냐? B. B는 자속이에요. B. 여기가 B. B가. 이거는 B. 자속. 대개 보면은 B를 자속이라고 하거든요. 자속인데 이렇게 보통 파이로 표시해요. 파이로. L, 길이, 또 속도. 이거를 얼마나 했냐? V, 속도. BLV. 사인 세타는 이 각도. 이 각도 사인 세타거든요. 사인 세타. 여기 이 각도. 이 각도를 사인 세타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인 세타가 1일 때, 90도일 때 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압이 가장 직각으로 놓을 때는, 직선으로 딱 놓을 때는 이렇게 뭐 틀어지지 않게 직선 놓으면은 E는 BLV다. 이렇게. V. 전압이라는 얘기죠. 전압. 전압은 볼테이지라고 V라고 나타내죠. 이게 배웠죠? 이론 때 배웠습니까? 전압을 나타낼 때는 전압을 단위는 볼트라고 그래요. 볼트라거든요. 전압. 이거를 얼마만큼 자속이 많이 나오고 길이가 얼마나 크고 속도를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유기되는 전압이 발전기가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 빨간 불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빨간 걸로. 이거. 이식. 조금 더 이제 전동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에서 보실 때 V다. V를 썼다. 그러면은 전압이에요, 전류예요? 전류는 I예요. I. 전류. 아마도 이거 이론에서 다 배웠을 것인데 여기는 암페라고 그래요. 암페. 이거는 전류는 보통 I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V로 표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압을 표시했으니까 여기는 여기 뭐 예를 들면 E니까 BLV 전압 이제 속도이니까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죠. 프레밍 오른손 법칙이라는 얘기죠. 이걸 볼까요 또? 이거죠. 오른손 법칙. 이거거든요. 얼마만큼 길이가 얼마 되고 자속이 얼마고 속도 얼마냐 할 때 기전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압. 프레밍 오른손 법칙입니다. 여기는 이제 프레밍의 왼손 법칙. 언제든지 발전기하고 이쪽 전동기하고는 거의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힘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전동기라고 생각합시다. 전동기 생각하면은 이거는 왼손 법칙이에요.
옌손 법칙. 이거는 자속이거든요. 자속. 이거는 힘의 방향이고 이거는 전류의 방향이에요. 전류가 되는 반대로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손 한번 해봅시다. 왼손 피해서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왼손 이렇게 되겠죠? 자속, 자력선, 자속, 힘의 방향, 이쪽 전류 방향, 전류가 나온다는 얘기. 전압은 아까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반대로 나오더란 얘기죠. 반대로. 전동기는 무슨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왼손. 발전기는 오른손. 그것만 기억하셔. 그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식이 된다. 이렇게. F는 BI, FBI라는 얘기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건 안 그리고 한번 해보죠. 여기에 보면은 아까 이런 모양으로 놨어요. 여기다가 놨어. 아까 이 그림 그렸던 것처럼 이 모양을 놨거든요. 놨는데 이것을 이렇게 돌린 겁니다. 위로 이렇게 돌려. 그리고 서서히 돌렸더니 이게 이제 발전기거든요. 발전기면 무슨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좀 돌려봐요. 한번 이렇게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손을 한번 대보세요. 한번 실제로 오른손 법칙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 방향은 어디예요? 전류 방향. 여기는 자속의 방향이 이쪽이고 자속이 이쪽 방향이고 힘의 방향은 이 돌리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올라가고 내려갈 거고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전류 방향, 전압의 방향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죠.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알겠죠? 이렇게 흐르더라는 얘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흐르기는 흐르는데 여기를 보면 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둥그렇게 있어요. 이게 둥그렇게. 실제로는 여기다가 직접 연결해서 이게 여기가 이제 램프라고 생각합시다. 램프. 저항 같은 게 램프거든요. 여기는 저항 표시예요. 램프 이런 것들 다 달면은 이걸 돌면은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이게 불이 딱 켜져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됐는데 쭉 돌렸더니 이게 돌리는 게 아까 앙페리 오르나사 법칙이라든지 파라데이 법칙이라든지 의해서 자속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속하고 이 코일 이거는 지금 선 안 했지만 코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코일이 딱 닿아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반듯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서서히 돌렸더니 이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라는 전류가 똑같습니다만은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흘러서 이렇게 여기까지 할 때는 최대가 걸려요. 전압 최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파라데이 법칙하고 아까 그 얘기가 똑같아요. 많이 넣었을 때 이 상태거든요. 여기서 딱 돼. 그러다가 다시 이게 이렇게 서서히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딱 돼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반대로 이렇게 했더니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교류 발전기입니다. 교류. 한 사이클 나오는 거예요. 한 사이클이. 그런데 나오는 데 어떻게냐?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런 파형이 나오는데 여기는 교류를 따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링까지 달았어요. 이런 것보다 뭐라 하냐면 슬립 링이라고 해요. 슬립 링. 슬리퍼를 하지 않습니까? 슬리퍼?
슬리퍼는 뭐예요? 슬리퍼를 하지 않습니까? 미끄러진다는 얘기예요. 서서 미끄러진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극성은 항상 여기만 따라다녀요. 이렇게 여기만. 여기 극성은 계속해서 여기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형이 나와요. 이런 파형. 교류 발전기입니다. 이게. 교류 발전기.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동기기라든지 유도기라든지 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직류기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는 쉽다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앙페르라든지 파라데라든지 프레밍 이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여기 한마디로 이걸 표시한 겁니다. 자속. 이게 하는 거. 그분들 때문에 먹고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먹고 살려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교류 발전기입니다. 그러면은 직류 발전기는 뭐 어떻게 된 거냐? 한번 볼까요? 직류 발전기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봤듯이 여기는 이렇게 슬립링을 달았어요. 슬립링을. 그래서 이쪽 방향의 단자는 이게 돌아가더라도 여기 와서도 항상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교류 발전기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검정 것은 일부러 전압을 빼내는 이렇게 브러시라고 그래요. 브러시. 그런데 이거 봅시다. 직류 발전기는 어떻게 되냐?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됐는데 쭉 돌아가면은 이렇게 됐다 최대됐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는 반대로 돌렸더니 안 하고 이렇게 됐네? 좀 이상하죠?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때문에. 아까는 슬립링이어서 이쪽 라인은 항상 이쪽과다 똑같이 했는데 여기는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쪽하고 반을 나눠서 여기는 가운데는 절연체를 뒀어요. 절연체를. 그리고 여기다가 이쪽에 돌아서 이쪽 오면은 빨간 게 이제 바뀌어지고 또 이것이 또 돌면은 이게 서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항상 플러스 했다. 그러면 이게 돌았잖아. 항상 플러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했다. 항상 여기는 플러스면 마이너스. 항상 돌더라도 바뀌어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보고 정확히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이 단자에가 항상 걸려 있어. 이 단자에가 항상 이것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 플러스를 합시다. 플러스 했다가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반대로 뒤집어도 여기서 이렇게 하고 파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반쪽 쪼개져 가지고 이쪽 분리된 겁니다. 이게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여기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둥그런데 이 사이가 절연체예요. 안 통해 여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돌면은 이쪽 닿던 것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제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분리.
내부적으로 반대된다는 얘기죠. 반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플러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그럼 이쪽 이렇게 있을 때는 플러스가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플러스였는데 그랬는데 이쪽 돌면은 이게 마이너스 되고 이게 플러스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히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아까 교류 같은 경우는 어땠냐? 교류는 이거는 항상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여기에 걸려있죠. 그러니까 항상 뺑 돌아도 이거 항상. 그런데 이건 어때냐? 여기가 항상 걸려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램프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는 예를 들면 이런 파이 나오죠. 이런 파이. 여기는 그런데 직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를 돌 때는 됐다 이렇게 됐으면은 올라왔다가 또 되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반대로 되면은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아까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교류하고 직류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직류를 여기 교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극이 바뀌는 게 교류예요. 극이 바뀌는 게. 이게 교류인데 극이 바뀌는 게 이렇게 바뀌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게 교류입니다. 교류인데 이것은 플러스만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잖아. 모양은 교류처럼 됐지만은 이쪽 마이너스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직류입니다. 직류. 그러면은 여기는 이런 게 하나만 썼는데 실제로는 이런 걸 많이 쓰면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런 파형들이 굉장히 많아져. 그래가지고 이거를 쓰면은 거의 직류에 가까이 나와요. 이게 직류 발전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정확히 개념 파악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대개 교류 발전기, 전압은 교류전압, 슬립링,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아까 두 개, 이쪽에 링이 있다겠죠? S1, S2, 브러쉬 B1, B2를 통해서 외부 회로와 접속하면 교류 발전기가 된다. 교류 발전기. 직류 발전기는 교류 전압을 정류 과정을 거쳐서 직류 전압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정류. 아까 얘기했죠? 직류 발전기. 조금 더 할 거고요.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기전력이 유도되는데 반바퀴를 회전할 때마다 전압이 바뀐다. 반바퀴. 이렇게 쫙. 이해가 되죠? 뭐 이해가 더 이상 뭐 안 될 수가 없죠. 직류 발전기도 마찬가지예요. B1, B2, 뭐 C1, C2 금속편, 정류자편. 맥동률이 작아지고, 맥동률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맥동률도 이제 다음에 뭐 이항 나온 거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예를 들면은 직류전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직류전압이 또 여기서 이걸 예를 들면 이렇게 됐는데 이쪽에서 또 이렇게 해서 반반 나와요. 그런데 직류전압의 맥동률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직류전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전압이 직류전압이거든요. 직류. 반듯한 게 직류예요. 직선이란 얘기예요. 직선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전압이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크기가 적었다 컸다 이렇게. 맥동. 우리가 이제 뛰는 걸 뭐라 하죠? 이것보다가? 맥박. 뛴다는 얘기예요. 맥동률. 이거는 뭐냐면은 얼마만큼 이 직류에 벗어나서 교류처럼 이게 뛰느냐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니플이라거든요. 니플률이라고 그래요. 니플이라는데 뭐냐, 해변가에서 파도를 보면은 어때요? 나발나발나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니플이에요. 니플률. 이런 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파형을 니플률을 적게 하려면은 아까는 이런 것들을 하나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 많이 만들면은 여기서 이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또 예를 들면 직각으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직각으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만들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또? 거기다 또 만들면은 거의 이렇게 나오면은 전체 나오는 것은 거의 이런 그 직류에 가까운 파형이 나오죠. 이렇게 직류에 가까운. 맥동률이 아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맥동률. 정류자 편수를 늘리면은 맥동률이 작아지고 전압이 평균 전압이 높아져서 품질이 좋은 직류 전압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뒤에 또 설명할게요.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예.